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한국 시간 오전 10시에 고등검찰총장, 지방검찰청장을 모두 대검 회의에 참석하라고 소집했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총장이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전에 유력한 의견은 검찰은 그래도 석방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가 우세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2차례나 단호하게 불허함으로써 여러 가지 언론 기사나 여론들이 급격히 윤 대통령의 석방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우정 검찰총장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을 죄가 있다라고 보고 수사하는 입장, 기소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여론도 무시하기 어렵고 또 이 구속연장 기간 신청을 2차례나 이례적으로 법원이 기각해버림으로써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검찰도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겠다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사실 검찰은 아니거든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고 또 있다라고 자신들의 어떤 수사나 증거로 판단됐을 때 유죄의 주장을 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유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중요한데 특히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한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무리 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 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이 국민들의 여론 등등 그 다음에 이 현직 대통령의 어떤 인권 문제, 방어권 보장 차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찰은 멍청한 결정하지 마라, 당장 구속 기소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검찰 정도 되는 준사법기관이 되면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검찰이 현명한 판단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자, 공수처로부터 수사 기록을 전달받아서 이제 기소 유지와 또 유죄 판결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책임이 일단 있는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당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장에 달하는 구속 청구서를 제출했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10쪽에 불과했습니다. 10페이지에 불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10페이지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정말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10페이지가량밖에 되지 않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 재범 위험이 있다, 추가 수사 필요하다 등의 7가지의 구속 사유는 적고 있지만 새로운 증거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나 쓸 말이 없고 빈약하면은 그 구속 사유에 윤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라는 것까지 적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명백히 밝힌 상태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나는 지난 7일 분명히 저녁에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시하는 공수처를 보니 참 자괴감이 든다. 이런 말을 그때 했었거든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이 같은 의혹마저 특히 자신들이 만들고 추측한 그런 의혹마저 이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 사유에 제시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수처가 엉터리 수사를 했고 또 이렇게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쓰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정.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공수처 오동훈 그리고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에 판사가 어떤 법이 여기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재까지 한 이 오만방자한 이 이순영 판사. 그리고 이런 부실한 영장 청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라는 말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정. 이 세 사람은 아무리 뭐 국가기관이고 국가의 수사기관이고 사법부의 일원인 판사라고 해도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고 더더욱 이런 자들도 일을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했을 때는 반드시 사법 책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반드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고 수사기관을 흔든다, 사법부를 흔든다 이렇게 말할 계제가 이 사안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좀먹는, 수사기관을 좀먹는 우리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 스스로가 단호하게 자신의 어떤 신뢰를, 권위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가장 무너뜨리고 있는 조직이 바로 헌법재판소인데요. 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드디어 자성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판관은 이중잣대로 판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직 사무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글을 옮겼습니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는 재판관 4명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스스로 성찰해 당파성을 줄이고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요. 민주당이 당시 꼼수를 써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헌재에 이런 통과 법안은 무효다 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자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포함된 5명은 무효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 방통위원장이 2명이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소수 의견 듣는 절차 없었다,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탄핵이 될 수 있을 만큼 위법하다. 탄핵 사유다 라고 본 것은 명백한 우리 편을 위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겁니다. 이 A 사무관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기준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지 우리 편인지 아닌지에 따라 바뀐다면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 많이 보일수록 국민들은 헌재에 실망하고 그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마지막에 국민들이 헌재에 실망하고 그 다음 언급한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를 창설할 때 사법부가 있는데 우리가 또 1심, 2심, 대법원심이라는 3심을 받고 있는데 사법부의 이 가장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있는데 또다시 따로 헌법재판소를 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여러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창설됐고 그동안 계속 헌법재판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자, 작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입니까? 정치재판소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치 이념에 따라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정치재판소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헌법재판소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진지하게 온 국민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의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는 기미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형사재판은 그렇다 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기각을 받아 반드시 직무에 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을 선포하기 전보다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 존립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윤 대통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죠. 매일신문에서 이 여론조사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4일 뉴스피릿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에브리서치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47.8%, 탄핵 인용이 47.4%. 물론 아주 미묘한 오차 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기각이 더 우세한 겁니다. 주로 30대, 60대 이상에서 탄핵 기각 응답률이 높은 편이었고요. TK, PK, 대전, 광주에서도 탄핵 기각 응답이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대한민국 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 여기에서는 탄핵 인용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찬성 반대 중에 누가 더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로 체포까지 되고 구속까지 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고 국민들도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엄청난 퍼센티지의 국민들이 당연히 탄핵해야지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관 6인, 즉 3분의 2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절반 대 절반으로 거의 반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그리고 불신을 상당히 깊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끝내 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첫째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반국민 세력, 반헌법 세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야 마땅하고요. 또한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무시한 채 각자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함부로 법봉을 두드리는 판사에 대해서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대법원, 이들의 신뢰마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법과 같은 판결처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청을 2번이나 단호하게 기각하는 것처럼 이 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법원에 이르는 원래 의미의 이 사법부도 묵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자,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꾸 조기 대선이나 한동훈이 등판을 한다 이런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또 내부에서 한동훈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는 단호하게 차단하면서 오로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줘야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서 설 연휴 인사를 서울역인가 그쪽으로 나갔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딱 국민의힘이 해온 행동대로 국민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내란 세력, 내란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또 대한민국의 우파를 지금까지 항상 살려줬던 우리 국민, 애국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잘 지켜라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쪽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
정체성을 좀 챙기십시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들을 이 국회 안으로 배지를 달게 해주는 그 국민의 민심에 집중하는 조직입니다. 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그 힘으로 정권 창출을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이것이 정당입니다. 그 부분에서 자꾸 흔들리고 자당의 대통령의 탄핵에 표를 던지고 자신들의 이 정치적 힘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을 스스로 극우라고 표현하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정치적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당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지금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의원들이 이와 같은 짓을 했지만 그들은 또 철저히 그들대로 각자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가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전체가 똘똘 힘을 뭉쳐서 윤 대통령 직무복귀에 애를 써야 하고 거기에 초를 치는 전열을 흐트리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나 인물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통제하면서 정치 조직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쉬운 애국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